2019년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 2.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잊혀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냥 묻혀서는 안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환기를 시키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수소경제 2.0은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에 대한 시대 경제적 요구와 수소경제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대규모 에너지 저장 및 운반,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수소경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가 필요한 것은 에너지 안보, 친환경 에너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때문입니다. 수소는 인류 궁극의 에너지 자원이죠.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연료, 건물의 냉난방 및 조리용 연료, 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활용되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소 에너지 개발이 시급합니다. 탄소 제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이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경제 2.0의 목표는 2030년 수소산업 세계 1위 수소차와 연료전지, 발전 관련 기술을 선점하며 일자리 42만 개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2040년 수소차 620만 대, 충전소 1200개, 연료전지 15GW가 목표죠. 2050년 세계 시장 규모는 2,500조 원이며 경제 유발 효과는 70조 원에 달합니다. 수소차의 수출 효과도 크고요. 국내 탄소 감축은 1.5억 톤 최종 에너지 수요의 21%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 선도국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소 경제는 석유, 석탄 등 탄소 자원의 99%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소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고 물만 배출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수소는 물에서 얻을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많습니다. 전력 관리는 수급 조절이 관건이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저장해야 하는데 전기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때 수소를 사용합니다. 전기가 남을 때 물을 분해하여 수소로 저장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50년 핵심 에너지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 그레이, 블루 수소로 구분합니다.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를 말하죠. 문제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아직까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석유화학 공정에 부생수소를 사용하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므로 그레이 수소라 하죠. 그레이 수소를 생산 때 이산화탄소를 포집 제거하면 블루 수소라 합니다. 현재 수소 자동차는 주로 부생수소를 사용하고 연료전지 발전에는 LNG를 개질하는 그레이 수소를 사용합니다. 진정 깨끗한 에너지가 되려면 재생에너지의 저장 수단으로서 수소를 생산해야 합니다. 수소 생산 플랜트는 국내에 소재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생산한 후 해상 운송합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가 건설되면 몽골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국내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국내에서 수소로 전환하여 저장할 수 있겠죠. 호주 사막에서 생산된 전기는 현지에서 수소나 암모니아로 전환한 후 배로 운송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수소 기술 협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차와 연료전지 발전 분야 1등이기 때문이죠.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를 비교해볼까요?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단가의 40%를 차지합니다. 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지만 트럭은 아주 많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화물이 아니라 배터리를 싣고 다녀야 합니다. 100km 이상을 주행할 경우 수소 트럭이 훨씬 유리합니다. 드론 엔진으로 비교해볼까요? 리튬이온 배터리 드론은 반경 10km 이내만 운행 가능합니다. 수소연료 전지 엔진을 사용하면 활동 범위를 80km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2035년 이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과 영국은 2030년,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한국은 2035년부터 내연 기관 차량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또는 수소 자동차 생산 라인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차를 팔 수 없죠. 미국과 EU도 수소 경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전이 시작된 셈이죠. 에너지 시장과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U는 수소 경제를 띄워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 합니다. 10년간 수소 산업을 70배로 키울 계획이죠. EU는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수소 인프라 건설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소 경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수소 경제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이내 유럽과 글로벌 수소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EU 각 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수소 강국 독일이 되는 것이죠. 독일 수소 시장 확대에 70억 유로, 국제 파트너십 구축에 2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기술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은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에 강하죠. 연료전지 승용차 1위, 트럭 최초 상용화, 연료전지 발전도 1위죠. 그러나 윤 정부가 수소 경제에 관심이 없네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소를 LNG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충남 대산의 한화에너지 부생수소 공장과 이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반면 독일은 그린 수소 생산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쾰른 인근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가동했습니다. 이 플랜트는 연간 1,300톤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승용차 글로벌 판매 1위죠. 트럭은 세계 최초로 생산하여 2020년 7월 스위스에 10대를 수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소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2022년 2월 말 2650대의 수소차가 보급되었지만 충전소는 전국적으로 152개소에 불과합니다. 수소 충전소 건설비가 30억 원 넘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가 수소차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전기차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있죠. 현대차 역시 전기차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실적도 좋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올랐죠. 그렇다고 현대가 수소차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현대차 홀로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20년 가까이 투자하여 차지한 경쟁 우위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겠죠.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죠.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물이 생기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내연기관은 연료를 태워서 엔진을 돌리지만 연료전지는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전기가 발생하고 이 전기로 전기모터를 돌려서 추진력을 얻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한 종류입니다. 연료전지 셀을 모아서 집적시키면 발전소가 됩니다. 국내에 많은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설치 용량 기준으로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은 설치와 관리가 쉽도록 모듈로 공급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2.0과 관련 산업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소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입니다. 세계 1위를 기원하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